고난도 미니 모의고사 5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의 첫째 항 N항까지 합이 SN인데 N이 N에 관한 2차식이랍니다. 다음 추론할 때도 우리가 최고차항 차수와 개수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2차식인 걸 알 수 있고, 아직 뭘 모르죠? 최고차항 개수는 아직 모릅니다. 최고차항 개수는 아직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요걸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한다? 오케이, 차함수. 다시 한 번 더. 자, 차함수는 우리가 식을 적기 편하게 근의 형태로 식을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의 형태로 적으려고 할 때 핵심이 이제 이차 함수가 y = 10이랑 만난답니다. 만나는 그 지점이 10이랑 50. 왜냐면 최고차항 계속 아직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sm 빼기 10을 하면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n-10, n-5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차함수를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개형이 두 개인데 최대값을 갖는데요. 우리가 최대값은 핵심이 개수가 음수다 라는 걸 알 수도 있고, 최대값이 410이라고 했으니까 sm 빼기 10, 그 다음에 30을 대입하면 n에 30을 대입하면 400, 그럼 알파에 20 곱하기 마이너스 20, 알파가 마이너스 1. 그래서 SN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붙일 수가 있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작은 자연수, 50보다 작은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무슨 뜻? 50보다 작은데 함수값이 더 크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50보다 작은 m 중에서 50보다 큰 친구, 최소값은 11일 거고 최대값은 49겠죠. 오케이. 그러면 q가 49, p가 11.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sn을 구했기 때문에 an을 따로 안 구해도 되고, s49에서 s10만 빼면 된다, 맞죠? 그러면 49를 대입을 하시고, s49 10 더하기 마이너스 39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49 이렇게 될 거고, S10은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면 39. 답이 1번. 그래서 여기서는 차함수 형태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이차함수. 그럼 다음 함수에서 최고차항 개수와 차수가 중요하다는데 다 주어졌고, F3이 제로랍니다. F3이 제로인데, 자, 이 친구 해석을 해보면 0부터 2013, 이게 2013년도 문제인 거 누구 봐도 티가 내죠. 그러면 3부터 2013까지 하나, 0부터 2013까지 하나,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0부터 3까지 fx dx가 0이겠다, 맞죠?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면 이 친구를 넘겨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이 친구를 넘기면 빼기가 될 텐데 2013부터 0까지 이렇게 될 테니까 타고 하면 0부터 3까지가 0이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림을 쭉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근을 3이 여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0. 왜냐면 0부터 3까지 적분값이 0이 되려고 하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야 된다, 맞죠? 오케이. 이건 헷갈리지 않도록 S1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러면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다 했으니까 뭐 S 그대로 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0부터 3까지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면 0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알파라 잡고, 그러면 식을 써보면 0부터 3까지 좀 힙할 뻔했던 것 같지? 세보면 yes.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신이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적분을 하면 2분의 x제곱, 얘가 이제 0이겠죠?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그러면 9에 2분의 9
3 플러스 알파에 9알파. 그럼 양변에 2 곱하고 9를 날리겠습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에 2알파. 그럼 알파가 1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이 친구가 1이 될 거고, 뭐 공식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 어차피 0부터 1까지만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0부터 1 다 구해놨으니까 3분의 1에 2분의 4 더하기 3. 그러면 30을 곱하면 10에 15에 60 더하기 90. 그럼 답이 40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서 계산만 좀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새 로그 함수가 있는데 2,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두 직선. 자, y축에 평행하다. 이 표현을 어떻게 정리? y축에 평행하다는 x값이 같다. 어이. x값 동일. 그러면 이제 이라는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함수나 도형 문제랑 비슷해지거든요. 함수 이제 그래프를 쓸 때는 도형 문제랑 비슷해지기 때문에 생성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표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도형과 다르게 그래프는 대입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생성 원리에 따른 대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형이 나오면 도형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y좌표를 p랑 q라고 한대요. 그럼 미지수가 또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y 이꼴 p랑 만나는 점, 여기가 a 좌표, 그 다음 b 좌표, 결국 a랑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좌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표현,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얘는 이제 도형으로 풀려고 하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이 뭐냐면 기울기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뜻은, 그래서 이제 그 등차 수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등차 수열이 뭐 한 직선을 이룰 때,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하면 차가 일정하다 해서 공차를 구할 수가 있고, 어쨌든 한 직선 위에 있다면 기울기가 같다가 되고, 그 도형 관점으로 봤을 때 도형 관점, 이건 관점에 따라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증가 또는 감소를 하기 전에 1대1 대응이라고 먼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 도형 관점을 봤을 때 탄젠트 세타죠. 그러면 기울기가 같으면 어디에서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도 세타라는 친구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뭐가 된다? AA 닮음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성질들을 활용을 해보면 내가 이제 2를 대입할 텐데, 자, gx랑 요 hx, 요 친구를 보면 두 개 관계가 몇 대 몇이죠? x 값이 같으면 1대 4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까지 사용한 걸 보면 뭘 할 수 있다? 닮은 비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가 1대 4가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또 여기도 1대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를 천천히 생성 원리에 따라서 볼게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y축과 평행하다 했을 때 1대 4라는 닮은 비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생성된 원리를 가지고 1대 4를 활용을 하면 되겠다, 맞죠? 자, 그러면 천천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y값이 같다고 했죠. y값이 같으려고 해서 보니까 딱 4가 요 안으로 들어가주면 된다, 맞죠? 무슨 뜻인고 하면 2를 대입하면 4k 제곱
로그 2가 y 좌표가 되고, 그럼 요 친구 x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보면 k제곱이 날라가고, 다음 4가 안으로 들어오면 요 친구가 16이 되죠. 오케이. 여기가 16이라는 뜻은 결론적으로 여기가 얼마다? 여기 길이가 2니까 여기 길이가 14가 되고, 그럼 4대 1이니까 2분의 7이 됩니다. 요 x 좌표가. 그러면 내가 다 구했죠. x 좌표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a는 q점 좌표, a는 2 더하기 2분의 7, 그러면 2분의 11 이렇게 될 거고, b는 16이겠죠.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라 했으니까 88 이렇게. 그래서 요거서는 도형 문제랑 거의 가깝기 때문에 천천히 해석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딱 요거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y축에 평행하다라고 하면 x값이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뭐 만나는 점 생성 원리에 따라서 천천히 표현을 하면 되고, 한직선 위에 있다 하면 기울기가 같다 해서 닮음을 주로 많이 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요 친구 요새 좀 핫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핫한 주제입니다. 뭐냐면 가형 9평, 작년 가형 9평에서도 좀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요 친구를 봤을 때 최고차항 개수가 a인 이차함수, 요 친구도 뭐다? 최고차항 개수가 a다 라고 했지 부호는 아직 모르죠. 양수 or 음수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거는 패시브입니다. 그 다음 함수기 때문에.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자, 제가 지금 핫하다고 표현하는 게 요 친구입니다. 요 친구가 뭐냐면 부등식 표현인데, 부등식 표현을 발음이 세네. 부등식 표현을 잘 보면 2x 4x 제곱 더하기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5. 자, 이 친구를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대칭축이 똑같고, 그러면 4x 제곱 더하기 5고 4x 제곱 마이너스 5. 자, 요렇게 될 텐데, 요 친구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 라는 걸 알아주면 좋냐면, 마치 점근선 역할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오케이. 점근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할을 하는데, 자,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요 위로는 올라가서는 안 되고, 요 밑에서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상한 하한 선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점근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차함수 최고차항 개수가 a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이제 식을 세워보면 ax 제곱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겠죠. 자, 근데 f'x니까 1차함수일 거고, 대칭축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1이랍니다. 그럼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2ax겠죠. 2ax고 1에서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1,0을 지난다 하면 결국 f'x는 2a x-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축이 요쯤에 있을 거고, 1,0을 대충 찍어보면 a의 최대값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립니다. 2a만큼 돌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 먼저 툭 접하겠죠. 이렇게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공통으로 접하는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방법이, 어차피 얘가 x축 대칭이죠. 그러면 대칭축에 대해서 이 대칭축에 대해서만 동시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대칭성이니까. 오케이. 근데 1,0이기 때문에 요 아래에서 먼저 대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건 판단을 해주는 게 좀 괜찮습니다. 뒤에서도 할 거지만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대칭축이 0이고 그 다음에 y = 0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대칭점을 지나지 않는 이상 공통 접선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칭성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0에서 접하고
외부에서 한 점에서 끈 접선의 방정식 이거 세우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방정식이 요 친구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대충 차함수 개념을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공통으로 접해야 되니까 두 개를 뺍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이 친구가 판별식 D가 0이면 되겠죠. 오케이. 제곱 2ax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로 곱해도 얘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판별식 t 써보면 a 제곱은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2. 이 친구가 0이 되면 된다고 했죠? 그럼 a 제곱이 8a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는 a 플러스 10에 a 마이너스 2. 따라서 a가 2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오케이, 답이 그래서 2번. 그래서 얘는 그 해석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점근선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라 했으니까 2ax-1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a가 한 점이 고정이 되어 있고 a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변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면 되죠. 돌리다가 언제 요 밑에서 먼저 만난다 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 무조건 이 대칭점을 지나야만 동시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5번도 굉장히 핫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5번 위치에 있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도 미니 모의고사에서 5번 정도는 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자, 이 친구도 봤을 때 결국 역함수죠. 오케이, 역함수 정리 한 번 더 합시다. 역함수는 핵심이 뭐다? 우리가 1대1 대응이죠. 근데 함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된다. 요렇게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건 이제 역함수 존재 조건.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fx와 f 인버스 x 역함수와의 교점 형태가 증가함수, 감소함수 요렇게 딱 두 가지인데, 증가함수는 잘 보면 대충만 그림을 그려봐도 y 꼴 x 교점에서만 생깁니다. 그럼 이차함수 요렇게 요거를 역함수를 그려보면 얘가 f 인버스, 그 다음에 얘가 fx, 그 다음에 이 친구가 y 꼴 x. 자, 역함수는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역함수 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첫 번째가 y 꼴 x 대칭. 주로 수투에서는 이걸 많이 씁니다. y 꼴 x 대칭.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좀 쓰는 친구가 두 개 합성하면 x다. 반대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쓰는 g랑 f는 역함수 관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x가 나온다. 식으로 가면 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이 친구는 이제 식으로 갈 때, 이 친구는 그래프 개형 추론으로 할 때는 이렇게 많이 가는데, 증가함수는 교점 형태가 무조건 fx와 y 꼴 x 교점이 결국 fx와 f 역함수의 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6평에서도 평행이동, 대칭이동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y 꼴 x 자체가 역함수 자체가 y 꼴 x에 대한 대칭함수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칭축이 y 꼴 x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라는 거. 그래서 증가함수는 fx와 f 인버스 x 역함수와의 교점이
증가함수에서는 y = x와 교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꼭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y = x 이렇게 끄었을 때 교점이 안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생겨야 되는 건 아닌데, 감소함수는 조금 다릅니다. 감소함수는 이 친구가 y = x랑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이게 사이값 정리이기 때문에 감소함수는 무조건 y = x랑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버려. 자, 첫 번째는 fx와 y = x 교점이고, 두 번째가 좀 신기한 성질인데, 두 번째가 감소함수는 그려보면 요 y = x 교점 말고도 두 가지나 더 존재를 한 가지가 더 존재를 하는데, 뭐냐면 a, b, b, a 쌍으로 교점, 항상 쌍으로 페어로 교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쌍으로 교점이니까 얘는 교점의 개수가 짝수 개일 수밖에 없고, y = x랑은 무조건 적어도 한 점이 아니고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얘가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하지 않는 이상 y = x랑 단 한 번밖에 못 만나죠. 그래서 항상 교점의 개수가 홀수개입니다. 그것만 좀 더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성질이 좀 적습니다. 감소함수가 왜 a, b, b, a 이렇게 나오냐고 물어보시면 결과론적으로 fx랑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a, b, b, a가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fx랑 f 인버스가 무슨? 이미 y = x 대칭 관계입니다. 그럼 만나는 교점도 어떻게 씁니까? 교점도 y = x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y = x 대칭이 돼서 y랑 x가 자리가 바뀌면 되니까 y랑 x가 자리가 바뀐 두 점이 페어로 항상 대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개념들을 가지고 천천히 해보면, 이 친구가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역함수를 갖는답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갖는다, 얘를 보고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 첫 번째, 1대1 대응이다. 이게 항상 먼저 나와야 돼요. 그 확통하시는 친구들은 이거 꼭 잘 아셔야 돼. 함수 개수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역함수를 갖는다, 1대1 대응이고, 거기에 따라서 함수 파트일 때는 함수에서는 증가 또는 감소,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오케이?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러면 ax 더하기 b, cx 제곱 더하기 2x 2분의 5x. 자, 이 친구들도 핵심이 뭡니까? 결국 다항함수죠. 다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최고차항 차수와 개수인데, 최고차항 개수가 최고개수?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증가 감소를 결정하고 있고, 2차 함수에서 여기서 쓰이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문제에서 쓰이지 않았지만 2차 함수가 되게 중요한데, 얘가 이제 c가 양수일 때는 2차 함수가 요렇게, c가 음수일 때는 요렇게 생겼을 텐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2차 함수를 사용을 할 텐데, 요거를 잘 보시면 대칭축에 대해서 x는 1이 항상 어디에? 대칭축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1대1 대응의 조건이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1이다 하면은 a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1보다 작을 때는 양수가 그대로 따라 나와야 되고, 왜냐면 이미 증가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될 때, 즉 c가 음수일 때는 a가 감소함수로 마이너스로 딱 붙여줘야 됩니다. 요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대칭축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있죠.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구간 분리는 핵심이 내가 쓰고 싶은 데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증가 감소가 동시에 나와버리면 결론적으로는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탈락인데, 그 구간 분리 함수에서
대칭 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교점이 3개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제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주겠죠. C가 양수고 A가 양수.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1이 요쯤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이렇게 딱 붙어주는. 그 다음 C가 음수고 A가 음수. 그러면 대칭축에 대해서 1이 요쯤에 있을 거고, 그러면 음수 친구가 이렇게 딱 붙어줘야 된다, 맞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교점이 3개랍니다. 자, 교점이 3개인데 그럼 y 꼴 x랑 이 친구랑 교점이 3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억지로 만들다 보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그러면 아직 3개를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 1, 2랍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보면 아까 전에 핵심이 뭐다? 자, 증가함수는 무조건 fx와 y 꼴 x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여기가 1,1 2,2가 돼야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된다? 핵심이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뭐? 3개랍니다. 3개. 3개인데 이 친구가 y 꼴 x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y 꼴 x가 이거랑 딱 똑같이 일치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진다. 그래서 얘는 자동 탈락입니다.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지기 때문에, 왜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게 y 꼴 x죠. 그러면 모든 대칭축에 대해서 전부 다 만나죠. 그래서 무수히 많아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고, 그럼 가운데 있는 친구가 어떻게 된다? 무조건 y 꼴 x 교점일 수밖에 없고,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 두 개가 대칭 관계. 오케이. A, B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쌍으로 교점. y 꼴 x랑 교점은 딱 한 군데. 오케이. 요거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식초론이 다 되죠. 그러면 A, B 천천히 구해보면 이 친구는 기울기가 이만큼 증가할 때 1만큼 감소를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1,1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1을 지나면서 또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죠. 얘가 이 친구니까 c 더하기 2분의 5 1,1을 지난다 라고 해서 대입을 해보면 이 친구가 되고, c는 마이너스 2분의 4. 이 친구가 a, 이 친구가 b. 그러면 a에다가는 어떻게? 2배. a에다가는 2배.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에다가 4배 더하기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더하기 15. 그래서 답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함수 존재 조건이랑 그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 5월 감소만 하셔야 돼. 둘 중 딱 하나만 하셔야 되고, 욕심내면 안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함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는 y 꼴 x 대칭을 쓰고, 식으로 가면 요 합성함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와의 교점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구간분리 함수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증가함수는 y 꼴 x y 교점만 교점이고, 이 친구는 y 꼴 교점이 항상 딱 한 군데에서만 생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쌍으로 생기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홀수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홀수개다 라고 하면 일단은 음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가는 게 좋고, 짝수다 하면 무조건 양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가는 뭐다? 판단을 시킬 거기 때문에 짝수로는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짝수로 주면 와우, 평가원 성선설. 오케이. 자, 화통. 요 친구 요 친구 더럽게 중요합니다. 요 친구만 제대로 정리를 해놔도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정리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 상자에 50개씩 넣어서 판매가 되는데 상자에 포함된 불량품의 개수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평균과 분산이 25분의 4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산을 x라고 뭐라는 거야? 확률 변수 x를 불량품의 개수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불량품의 개수인데 이항 분포니까 우리가 이항 분포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서 횟수, 시행 횟수, 이 사건이 일어날 개수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미 몇 개? 50개라고 했기 때문에 시행 횟수가 하나당 하나씩 이제 개수를 할 건데 한 개 했을 때 이게 불량품일 확률 P, 아닐 확률 1-P 이렇게 하는데 총 50번을 한답니다. 한 상자에. 그러니까 시행 횟수는 50개니까 50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 그럼 X 이렇게 적어 놓고 B는 50의 P를 아직 모르죠. 그럼 이 친구는 N으로 돌려보면 어떻게 된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로 돌려보면 어떻게 된다? 이건 개념 이항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 돌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평균과 분산만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그 분포도의 핵심입니다. 평균은 가운데 값에 따라서 얼마나 흩어져 있나 이거를 통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바로 적지 말고 시행 횟수의 확률, 그 다음에 여기가 평균 자리, 여기가 M, 그 다음에 분산 자리 시그마 제곱인데 여기서 시그마는 표준 편차죠.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 씁니다. 분산은 variation 해서 V를 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항 분포 여기를 정규 분포로 바꿀 때 평균은 우리가 이제 NP 그 다음에 분산은 NPQ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Q는 1-P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러면 지금 X가 우리가 불량품의 개수죠. 불량품의 개수가 이제 50번이 한 상자에 50개가 있었다 했으니까 그러면 평균이 50P에 50P 1-P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제곱하면 안돼. 이건 분산을 구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랍니까? 요 친구가 M 그 다음에 요 친구가 25분의 48이라고 했죠. 그러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계산을 해보면 P랑 눈치껏 계산을 하셔야 돼. 여기서 바로 막 정리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25분의 1에 25분의 24 이렇게 되죠. 그러면 확률이 25분의 1 또는 25분의 4일 텐데 24일 텐데 여기서 핵심이 m이 5 이하인 자연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짐작해보면 뭐 작게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P가 이제 25분의 1을 대입하면 m이 2가 나온다 맞지? 그 다음에 25분의 24는 뭐 48이 나오니까 얘는 안 되겠다 맞죠? 5 이하의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균과 분산을 다 구한 거고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상자를 판매하기 전에 불량품을 찾아나기 위해서 50개의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데 6만원 밖에 안 듭니다. 자 근데 검사를 하지 않고 한 상자를 판매를 할 경우에 이게 문제죠. 죄송합니다. 한 개의 불량품에 대해서 A1의 A1의 애프터 서비스 그러면 비용과 그 다음에 비용의 기대값 이란 뜻이 뭐죠? 오케이 평균이죠. 평균. 그러면 여기서 한 개의 불량품이라 했으니까 불량품의 개수를 우리가 X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원은 비용은 AX가 되겠죠. 왜냐하면 A1에다가 곱하기 불량품의 개수를 해야 총 필요한 비용이 나올 테니까
비용의 기대값. 그러면 6만원과 이 친구의 기대값 AX의 E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개념 하나 더. 평균은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산은 얘가 제곱해서 나오고, 여기다가 시그마 AX는 절대값 A 시그마 X. 루트에다가 제곱을 하니까 요거는 이제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또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가 이제 A, E, X 이렇게 될 거고, X의 평균 얼마? 우리가 2라고 했으니까 100이죠. 그래서 따라서 100A는 6만이 되고 A는 600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NP P를 곱해야 되는데 난리가 났죠. 이 무슨 일이죠? 왜 갑자기 2를 곱해줘? 25분의 1 M이 2죠. 오케이. 이미 구한 건데 이거 이상하겠네요. 죄송합니다. EA 그러면 6만에 A는 3만. 그럼 여기다가 이제 1000을 나누면 30이 나오겠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 읽으면서 천천히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만 아마 마스터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통계는 좀 씹어 먹을 것 같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한 번 더 정리를 쭉 해보세요. 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AB의 최대값을 최소값을 그럼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자, 요 친구를 잘 한 번 더 떠올리시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한데 오늘은 하트가 좀 많네. 좀 중요한 게 많네요. 기아 저것도 좀 중요한데 미리 복사를 해보자. 오늘 레전드인데 다 중요하네. 무슨 일이고요. 기아도 미리 붙여버려. 자, 미적분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전에 여기가 핵심이 뭐다? 이 두 개가 점근선 역할을 한다. 그럼 점근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근선 역할은 무조건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 이 친구들 둘이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자, x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x의 개수가 지금 바뀌었죠. 오케이, x 개수가 바뀌었다는 뜻은 대칭이 무조건 됐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대칭 함수는 지금 잘 보면 우리가 보던 꼴이 아니죠. 보던 꼴이 아닌데, 원래는 이제 x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지금 y 좌표도 바뀌었기 때문에 점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2의 x 마이너스 2의 관계 파악, 이 친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봤을 때 x축 대칭에 y축 대칭까지 된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었다. 자, 그러면 얘가 점대칭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점대칭 관계랑은 조금 다르죠. 원래 이제 우리가 x축만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뜻은 이거 플러스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 여기서 증명을 해보면 F2의 자
오른쪽으로 뭐 만약에 p만큼 움직였다 칩시다. 그럼 p만큼 또 다시 x 자리에 대입하면 됩니다. x-p. 무조건 대칭이나 평행이동 무조건 x 자리에 대입. 그럼 얘는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어차피 자 보세요. p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대칭이 됐다 하면 두 개 더해서 반을 해서 대칭 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개를 더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잘 보면 p가 날라가죠. 어차피 그래서 대칭축이 이거 두 개 더하기 반을 해도 대칭축이 그대로 나옵니다. 왜? 당연히 부호가 다르니까 x축에. 그러니까 평행이동 상수는 결국 영향을 못 준다 이 뜻인 거죠.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외워두신 게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두 개 더해서 반 하면 얼마? a가 나오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해도 꼬리 이상해도 두 개 더해서 반띵을 하면 대칭 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반띵을 해볼게요. 두 개 더해서 반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y는 0이겠죠? 왜냐면 두 개의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인 거 알 수 있으니까 요 친구 점대칭. 그럼 요 친구 점대칭에 그럼 원래는 얼마여야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얼마?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fx. 그럼 여기서 x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했다는 뜻이 플러스 요것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뜻인 거죠. 오케이.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몇 콤마 몇? 2분의 3 콤마 0에 대한 점대칭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려보면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점근선 하나 그려주시고 EX는 그럼 요 친구가 2에 x-2 그 다음에 요 친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그럼 여기가 점대칭이 될 텐데 여기가 2분의 3, 0 요렇게 점대칭 함수가 점근선이 판단이 됩니다. 요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점근선이 나오면 아까 전에 했다시피 무조건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빠뜨렸나? 큰일 났네. 점근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친구부터 그리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자, 요 친구를 봤을 때 요 사이를 ax 더하기 b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답니다. 모든 실수 x라는 말은 부등식이죠. 뭐라는 거야? 항등식이죠. 죄송합니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ab의 최대값을 이제 구하랍니다. 근데 잘 보면 1차 함수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한 점과 기울기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요거 좀 체크 잘 해두세요. 한 점과 기울기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한 점은 주로 ax 더하기 b라 돼 있으면 y 절편을 주로 의미를 하고 기울기는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변수가 둘 다 변수죠. 기울기랑 한 점이 모두 움직이니까 이걸 그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기울기로 잡았다 라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평행이동 느낌으로 가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판단을 할 때가 유리할 때가 있고 두 번째가 그 한 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한 점 기준이 되면 뱅글뱅글 돌리면 됩니다. 돌리기. 왜냐면 한 점을 딱 꽂아 놓고 기울기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럼 여기서는 좀 편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0,b라고 했을 때 x축을 y축을 이렇게 딱 그어주면 오히려 여기서 상한선이 생겨버리죠. b가. 자, 핵심이 뭐냐면 최대 최소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 범위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범위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범위가 잡기가 쉬운 게 뭡니까? 그 무조건 y 절편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정시킬 수 있는 인자가 나올 때 그 친구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은데, 만약에 만약에 그 기울기를 기준으로 잡았다 치면 조금 어려워지겠죠. 문제 자체가, 해석 자체가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Y축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울기로 가보면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는 한 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는 빠꾸를 굉장히 잘 쳐야 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리고 어렵게 풀리고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기울기 기준으로 만약에 가셨다고 하면 기울기를 가지고 평행이동 왔다 갔다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기울기가 하나가 고정이 됐다 해서 또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고정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한 점을 기준으로 하면 또 돌리기 편하기 때문에 하는데, 뭐 어차피 이게 두 개 아마 평가원은 둘 중에 하나로 가도 둘 다 편하게 해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좀 힘들다 하면 좀 가시면 되고, 저는 주로 이 풀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게, A는 어차피 우리가 최고차항 차수와 개수가 되게 중요하죠. 최고차항 차수와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1차 함수기 때문에 기울기의 양은 판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음수는 될 수가 없죠. 이게 점근선 역할을 한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뚫게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을 못한다 이 뜻인 거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판단이 a가 양수라는 거. 그럼 양수면 일단은 b가 양수면 최대가 나올 거고 b가 음수면 최소가 나오겠죠. 자, 이 판단을 부호 판단으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a 곱하기 b의 최대 최소니까. 최대 최소는 상황 설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b의 최대, b가 양수일 때 잘 보면 b의 최대 값은 여기, 최소 값은 여기인데, 그에 따라서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려옴에 따라서 기울기가 증가를 하죠. 요때를 보면, 자, a가 증가를 하면 b가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때는 a 곱하기 b를 했을 때 최대 최소가 양끝 지점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율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식으로 세워봐야 됩니다. 자, 이 판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 b가 음수. 그럼 얘는 점점점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내려갈 때마다 계속 커지죠. 계속 커지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 자, a가 커짐에 따라서 b는 점점점 더 작아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해석을 해보면 이게 절대값은 증가입니다. 그러면 a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ab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최대한 내려갔을 때 라고 치면, 최대한 내려갔을 때 얘보다는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기울기도 크고 y 절편도 최대한 작게 갈 수 있는 결국 공통 접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케이? 예. 그러면 여기서 원래 요 밑에 것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은 해보시긴 해보셔야 돼. 근데 그 둘 중 하나는 우리가 시험 시간에는 이렇게 경계값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대칭성을 한 번은 쓸 겁니다. 공통 접선이 되면, 아까 전에도 공통 접선이 되려고 하면 제가 이 친구가 무조건 0,0을 지나야 된다라고 했죠. 그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얘도 2분의 3,0을 무조건 지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최대를 갖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요런 뜻인 거고. 자, 그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최소일 때부터 구해보면 공통 접선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2분의 3,0을 지나기만 하면 공통 접선일 겁니다. 무조건. 그럼 요 접점을 t, 2의 t-2 잡고 기울기가 2의 t-2죠. 그러면 y equal 2의 t-2의 x 빼기 t 이렇게 되는데, 자 2분의 3,0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 t가 2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a는 얼마? 여기가 2분의 5면 a가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에 2의 2분의 1. 따라서 a, b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2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최소값이 구해졌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우리가 이제 그 모른다 했죠. 모르기 때문에 그냥 0부터 b를 범위를 잡습니다. 0부터 0 대입하면 2에 마이너스 2까지. 그러면 범위가 주어진 최대 최소 판단이 되겠죠. 사실은 밑에 것도 최대 최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뭐 대칭성이 있으니까 공통 접선일 때 최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원래 밑에 거는 그냥 계산을 하셔야 돼. 원래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공통 접선이 최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져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거는 귀찮아서 그런 거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또 이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대 최소 문제는 웬만하면 최대 최소 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범위 잡는 거. 그래서 범위가 잡히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범위, 그다음에 이제 b가 0부터 2에 마이너스 2승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y equal 2의 마이너스 t에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이렇게 될 텐데, 자 우리가 0, b, b의 범위를 알기 때문에 0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b가 이제 1-t에 2의 t-2 이렇게 될 텐데, 이 친구가 이제 범위가 생겼죠. 그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면 되니까 얘 결국 최대 최소로 문제가 바뀌죠. 이 친구의 최대 최소로 문제가 바뀌고,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라고 했으니까 범위가 주어져 있는 데서 이제 봤을 때 뭐 극대값이 최대겠죠.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1에 더하기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거고, 그럼 t가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0에서 어떻게 됩니까? t가 0일 때 부호가 변하죠. t가 부호가 변하고, 이 친구는 지금 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계산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상한 짓을 했죠? a, b의 최대 최소인데 이런. 자 a는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 했으니까 a는 2의 t-2가 될 거고, b가 1-t에 갑자기 저걸 왜 미분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요. 자 여기서 봤을 때 0을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죠. 미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1-2t에 2의 2t 마이너스, 그 ex는 곱의 미분법 하면 어차피 얘로 묶이기 때문에 그냥 얘 미분하고 이 친구 미분하고 얘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t가 2분의 1일 때에 대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뭐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극대가 되죠. 그래서 요 근방에서는 얘가 제일 최대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AB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 대입하시면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3,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되겠다. 그러면 최대에다가 최대에다가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세제곱 8분의 27에 2의 세제곱, 그러면 2가 날라가고 그러면 16분의 27. 2가 날라간다는 뜻은 좋은 뜻입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자, 그래서 44.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최대최소, 접선의 방정식 가지고 최대최소 한 거기 때문에 A, B의 최대최소를 구하라 라고 하면 A, B를 구해서 그냥 일반식으로 가서 최대최소를 구하시면 굉장히 편리하다 라는 거 이해되겠죠? 오케이. 요거 꼭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 친구는 중요한 게 이제 점대칭 보는 거, 점근선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관계를 알아야만 그 사이에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에 따라서 그 이제 A, B 판단을 하시는데 A, B 최대최소 판단할 때는 뭐 똑같습니다. 그냥 A랑 B 구해가지고 가시면 되고, 이 대칭성을 보셨다면 요 밑에 양수 음수 나눴을 때 당연히 A 값이 클 때 최대가 되겠죠. 왜냐면 그때마다 B가 더 많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0이 아닌 실수 P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두 포물선이 있는데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를 FP. 그럼 새로운 함수의 정의죠. 그럼 새로운 함수의 정의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정의역 해석한 다음에 치역을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정의역이 지금 누구? P가 되고 치역은 FP, 즉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 동접 직선의 개수. 그러면 항상 이제 할 때 고정된 걸 기준으로 먼저 해석을 하시는데, 이 친구가 고정이 돼 있죠. 그럼 저 친구 기준으로 같이 정리를 해보면 0,0을 지나고 초점이 0,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P,0인데 얘가 평행이동을 했다, 맞지?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얘를 잘 보면 K에 대해서 우칸이 함수값보다 크다 라고 하면 우리가 수투 관점으로 보면 얘가 핵심이 뭐다? 불연속 되는 지점이다. 그럼 불연속이 어떻게 되나를 잘 천천히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접선의 개수가 몇 개?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건 안 접하네. 3개 이런 식으로 되겠다, 맞죠? 자, 그런데 얘도 조금 아셔야 되는데, y제곱은 4px를 통해서 보면 초점이 p,0인데 이 x값을 따라서 쭉 대입을 해보면 p,2분 2p 이렇게 됩니다. 그럼 p가 커짐에 따라서 얘도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p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위에 값이 점점 더 벌어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p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얘가 좀 더 커지는데 커지다가 어떻게? 접할 때 이런 식으로 접하면 공통 접선이 원래 요 두 개였던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줄어들죠. 요거 수투 관점, 이 두 친구가 이번에 6평에서도 나왔죠.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불연속 개수가 두 개일 때 불연속 개수를 하나로 줄여주고 싶으면 동시에 일어나면 됩니다. 오케이?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일어난다 하니까 3개에서 P가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3개에서 2개로,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커지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커지면 교점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여기서는
내접이 안 생기고 여기서만 생기죠. 외접이 생긴다 맞지? 그래서 요 외접이 생기니까 한 개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우칸이 함수값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 말고는 지금 안 되죠. 핵심이 뭐다? 대칭성이죠. P가 음수면 되죠. P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P가 커짐에 따라서 1, 2, 3이겠죠. 이해될까요? 절대값의 차니까. 그래서 방향이 반대일 테니까 결론적으로는 공통 접선일 때의 P값을 구해서 마이너스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상황 설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판단을 해보니까 공통 접선일 때 일수밖에 없고, 그러면 고정된 걸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접점을 그냥 t, 2분의 t 제곱으로 잡고,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면 되죠. 하나씩 쪼개가지고 y 더하기 2분의 t 제곱.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t고 이렇게 되고, 이 친구도 이제 y는 2분의 1제곱에 4px 이렇게 되니까 하나 쪼개고 이렇게, 그 다음에 2p 하고 x 더하기 t. 접선의 방정식을 각각 세워준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각각 세워준 거고, 이 두 개가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일단은 먼저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PT 요거 하나, 두 번째가 얘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t다. 이거 가지고 그럼 얘를 넘기면 1분의 4p, 얘가 마이너스 t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t를 곱해주고 4pt는 마이너스 t 제곱에 t 제곱 플러스 1. 그럼 여기 대신에 놓고 계산하면 2분의 1 공통적으로 묶어내고 4분의 1에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면 t제곱에 t제곱 플러스 1. 그럼 얘는 이제 공통이니까 하나 날려주고 t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t제곱. 그러면 이 친구가 계산이 잘 되고 있죠. 계산 실수가 난 것 같은데요. 찾았습니다. 기울기가 잠깐만, 여기서 보면 기울기가 1이죠. t죠 그냥. 좋지 않다. 그럼 플러스 t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그럼 t제곱이 3분의 1이 되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1이죠. y는 tx니까 좋지 않아. t가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쪽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p 값을 구하는 거니까 p 값은 여기 넘겼을 때 4p t의 t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여기서 k 값 구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때 p 구하면 p 4분의 1에 루트 3분의 1에 3분의 3입니까? 그럼 날라가고 9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텐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양수인 걸 구한 거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이 친구가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주시고, p 값이 커짐에 따라서 쭉 펼쳐지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되고, 새로운 함수 정의, 그 다음에 공통접선 판단하는 것까지 공통 접할 때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기울기로 가지 마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식 세울 때도 요거를 이제 잡은 이유가, 요렇게 잡으면 이 두 개 같다 하지 마시고 기울기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접선의 방정식 제일 중요한 거 기울기 요 한 점이니까요. 오케이.